안녕하세요. 대답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어 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이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공부 잘하고 있나요? 안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그 AI 시대에 대해서 하나를 꼭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영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문 다 외웠니? 공부 다 했니? 뭐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법, 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는 지금 고로한 현실도 매우 제가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AI가 도래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과목이 있다면 영어입니다. 사실 다른 과목은 그렇게 손을 대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즉 국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긴 지문이 있겠지만 이제 그 지문 자체를 새로 쓰실 수 없고 사회 같은 경우는 바꿔 쓰는 순간 이제 왜곡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가장 많이 변화하는 부분이라는 게 혹시 다 써보셨죠? 모든 이제 그런 그 이제 챗 GPT든 제미나이든 상관없는데 넣어보세요. 넣어보시고 이 지문을 어떻게 바꿔달라라고 딱 누르기 시작하는 순간 지문의 내용이 계속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이 보시는 요 경기 영동은 그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사실 이 동네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영동고 수업하다가 지금 직보하다가 잠시 왔는데 요 영동고 수업을 제가 직보를 준비하잖아요. 물론 한 3일 동안 내내 이제 그것만 하고 있었지만 하다 보면 이제 요게 있어요. 아이들이 오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30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문제가 있는데 그 30문제 중에서 실제로 변형을 안 한 지문은 두 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변형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실 만큼 변형이 정말 정말 심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리고 경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학교 두 개를 확실하게 비교를 해드린 다음에 너희 아이들이 이제 이 방학 동안에 무엇을 공부해서 가야 고등학교 때 버틸 수 있는지 더 이상 암기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거는 저고요. 비슷하죠. 자, 일단 제가 영동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동은 내일이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6년 중간고사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 수는 30문제 기준으로 갑니다. 굉장히 적었었을 때는 29개 그리고 31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영동고의 최고의 매력 중에 하나인데 이 학교는 서술형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도대체 이 학교가 그러면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다 쉬우면 서로 더 등급 따기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요 학교는 문제가 정말 어려웠었을 때 이 학교는 25점 만점으로 가거든요. 25점 만점에서 가장 어려웠었을 때 16점이 1등급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100점 만점 환산을 했었을 때 70점 정도가 1등급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전체 강남권 고등학교에서 70점대가 영어 1등급인 학교는 지금 딱 이 학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서술형도 없는 30문제밖에 안 되는 지금 고로한 학교가 왜 점수가 1등급이 그거밖에 나오지 않았나. 저희는 영동고 수업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지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차피 다 변형될 건데 생각도 못하게 다 변형이 될 건데 왜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희는 진짜 공부할 때 뭘로 시작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7주짜리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4주 동안 진도를 싹 다 끝내요. 싹 다 끝내고 남은 5주, 6주 직보 내내 저희는 뭘 하냐면 이 지문을 계속 변형해서 봅니다. 즉 저희가 지문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지문이 원래 있었던 지문인지 변형됐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지금 공부를 할 정도로 이 학교는 정말 형태가 다 사라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암기 아무런 소용없어요. 어차피 그 암기를 하는 게 서술형 좀 써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또 드렸던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영동고등학교 기출 문제에 쓰인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 단어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페이지 1번부터 이제 5번까지가 요즘의 유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를 보시면 문제가 길죠. 실제로 이 학교는 여기 위에서 있었던 요거 한 문단만 학교에서 있었던 지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었던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AI를 다 추가하신 지문이에요. 자, 또 그리고 거기 옆에서 또 보셨을 때 A부터 시작해가지고 G까지 보이시나요? 단어가 A번까지는 좀 괜찮아요. C번, D번 이제 그쯤 되기 시작하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곤란한 것은 이렇게 모두 고르세요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곤란하겠지만 또 7번 옆에 있는 문제 한 번만 봐주세요. 미티게이트라던가 마이오피아라던가 왁스, 자, 요러한 디스맨틀링 이러한 단어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모르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학교에서 있었던 지문의 특징을 보시면 있었던 지문을 계속 변형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단어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꼭 체크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다면, 자, 어법 아니에요. 어법은 진짜 요즘 많이 나왔었을 때 두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두 문제도 무슨 수일치 같은 거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었습니다. 이 학교는 읽어내는 능력과 단어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학교였었습니다. 그냥 매번 수능 모의고사 보는 생으로 지금 문제 풀어내는 학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영동고등학교 내신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 빈칸 24번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하고 같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실제 지문 내용은 정말 반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지문이기 때문에 독해력이 정말 중요한 학교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경기고등학교 넘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경기고등학교하고 영동고등학교를 제가 내신을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정말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이제 요러한 학교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동고등학교는 이게 바로 수능이다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로 내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바로 내신이다.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문제수부터 보셔야 돼요. 50분 시험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객관식 문제도 많고 서술형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 난이도가 지금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이 학교는 지금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고등학교 내신에서 일단 가장 큰 문제 3개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객관식에서 보기가 정말 길어요. 정말 이 학교가 극단적으로 길어졌을 때는 이 지문의 단어 개수는 140단어인데 밑에 있었던 보기의 단어는 200단어가 넘을 만큼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길어요. 자, 그러면 좋은 거 하나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동고등학교는 지문 자체를 싹 다 바꿔 쓰는 그런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학교는 지문은 안 바꿔요. 그래서 내신이에요. 그냥 그대로 딱 놔둬요. 한마디로 공부를 하면 여기는 성적이 나와요. 영동은 기본 피지컬이 없으면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는 첫 번째 지문은 그대로 다만 이제 끝이 아닌 게 요 지문은 그대로지만 아이들 저 어제도 오늘이 지금 이제 어제가 경기고등학교 내신 영어를 봤었는데 아이들 왔었을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위에 있었던 지문을 알겠다. 왜냐면 나는 이 지문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밑에 있었던 요 보기에서 위에 있었던 지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단어를 바꿔서 쓰기 시작합니다. 즉 단어 실력과 정확한 문장 해석이 지금 요구되는 그러한 학교고요. 자, 또 하나 보시면 어휘 속에서 문맥 적용 그냥 어휘 문제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학교는 어휘가 지금 가장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페이지를 안 써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쭉 넘어가 보시면 경기고등학교 어휘라고 나오는 요 부분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자, 어휘 문제 저하고 한 번만 같이 봐주시면요. 4번 문제 한번 봐주시면 이제 영영풀이라고 해서 영영풀이 이제 개수 고르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뭐 단어의 쓰임 또 그리고 영영풀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제가 보여드렸던 4번, 16번, 15번 같은 문제는 약간 뭐 정말 편한 맛? 정말 좀 약간 순한 맛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순한 맛이었으면 이제 거기 옆에 가보셔가지고 20번, 27번 같은 문제를 보셨을 때 위에서 단어를 주고
이제 오케이. 여기 위에 있는 보기는 우리 친구들이 외웠던 단어예요. 이 학교 지금 수능 워드마스터 2000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까지는 괜찮아요. 자, 문제는 거기 A부터 D까지 있었던 요 지문 있죠. 요 지문은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AI를 가지고 그 지문을 그냥 만드시는 겁니다. 만드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만 암기하는 게 끝이 아니고 문맥 속에다가 제대로 넣을 수 있겠니? 거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또 그리고 이제 이 학교의 가장 매운맛은 거기 옆에 가보시면 16번, 19번 문제인데요. 뭐가 그렇게 매운맛일까요? 개수요, 개수. 아이들은 저 지금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두 개를 보면서 아까 제가 그 오늘 직보 때문에 막 이제 마지막 문제 검토를 하고 있었을 때 휘문고 아이가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휘문고 시험까지는 잘 모르는데 휘문고 이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어법을 풀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법을 풀지 안 풀어? 라고 다른 친구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어법을 찍었다라는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법은 한 5번쯤 읽었을 때 입에 좀 까끌까끌하면 그게 답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틀렸죠. 당연히 바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법 문제도 어법 문제인데 거기보다 이렇게 개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답이 두 개 같은데 그러면 진짜 자신 있게 두 개를 찍을 수 있는 친구는 손꼽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기분이 좀 업된다. 그러면 이제 2+1 해가지고 이제 세 개를 쓰고요. 또 이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쓰기 전에 항상 체크하는 게 뭔지 아세요? 1번부터 30번까지 뭐가 답이 가장 남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가장 적게 나왔으면 이것일 거라.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요? 앞에 있는 걸 다 맞았을 리 없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요거를 풀거나 아니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로 한다던가 이제 실력이 아닌 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실 개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매운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휘 문제 몇 개나 나오냐면 계속 지금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꾸준히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학교는 어휘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서술형. 이 학교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산을 3개를 넘어가야 돼요. 객관식을 넘어서 어휘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서술형까지 아이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서술형도 이제 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문제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뭐 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고등학교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었던 이제 곡인데 서답형 5번 보이실까요? 서답형 5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한 것은 기술이 있으면 이제 인간의 노동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되게 편해질 줄 알았었는데 막상 인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소비자가 더 힘들더라. 지금 그러한 지분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항상 요 학교 이렇게 내요. 첫 번째는 문단을 요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 문단 요약은 당연히 학교에서 미리 주지 않았었던 그렇게 문단을 주고 보기를 줘요. 그리고 조건을 줍니다. 이 형태가 6문제나 7문제가 똑같이 다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암기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쓰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단어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간고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어떤 거였었냐면 어법으로 수동태로 바꿔주는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수동태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요. 수동태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 수동태를 여기에다가 쓰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어떻게 배열을 할지 요 순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순서가 한마디로 한국어로 뭐를 넣어야 될지 그거 자체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즉 아이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법 실력이 아닙니다. 어휘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휘는 모든 것의 기반이기는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야 돼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들이 못 읽어서 틀려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꼭 항상 많이 듣는 얘기여가지고 정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문법을 돌려봤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오나? 자, 두 번째
단어를 몇 천 개를 외웠는데 도대체 단어를 왜 틀리나? 자, 또 그리고 문법을 몇 회도 캤는데 어법은 왜 틀리나? 그리고 내신 때 배운 지문인데 내용일치는 도대체 왜 틀리는 건가? 지금 그러한 문제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문법과 복화를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도 지금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아주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요거 부분인데요.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독해력하고 문해력을 먼저 지금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법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봤었을 때 이번에 저희 아이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의 지금 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음, 방학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었을 때, 자, 결론적으로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 얘기부터 하기 시작해요. 너희 이 동네에 있었던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진선여고를 제외하면 그렇게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가 없어. 자, 그러면 진선역으로 갈 게 아니면 너희들은 어차피 다 변한 지문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독해야. 걔 지금 다 필요 없고 독해부터 똑바로 시키는 게 나아.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께 그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있었던 그 서술형 문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그 어법의 내용은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뭘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서술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어내야 그 다음에 어법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제 영동, 경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법 한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경기요? 진짜 많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4%예요. 두 문제 넘지 않아요. 지금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모든 학교들 휘문고 것이 조금 더 어법이 많다라고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어법 문제는 한두 문제로 다 줄었어요. 지금 전부 다 독해 쪽으로 가장 크게 변화한, 영어가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어서 그거 알고 저는 지금 문법 하실 때가 아니라 독해를 먼저 아이들이 잡은 다음에 지금 그 다음이 문법이 맞다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요. 자, 그래서 어법은 애들이 많이 나오는 게 결국 그거죠. 이 어법, 밑줄 친 부분에서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글을 알아야 보여요. 글이 읽혀야 그 다음에 어법이 왜 틀렸는지가 보여요. 지문을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서 어법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문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봤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냅다 그냥 열심히 읽어가지고 꼼꼼하게? 아니요. 일단 크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지문을 이 지문이 조기에 있었던 지문은 아까 같이 크게 한 번씩 쭉 읽어가면서 이 큰 틀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지문은 요렇게 지금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 지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상반돼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큰 틀로 지금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문 속에서 있었던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당장 수업을 하고 왔었을 때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가장 쉬운 단어는 요거예요. 시작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요 시작하다는 한 단계 지금 넘어가면 여기로 지금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다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는 AI를 쓰면서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계속 변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 하나가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 즉, 큰 틀과 구조와 단어까지 지금 같이 가야 확실하게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7월 달부터 시작하는 반을 딱 20주짜리로 놨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이제 선생님들은 2월 달까지 쭉 가시는데요. 제가 애들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자사고는 12월 말에 발표가 나고 그리고 이제 또 2월 초가 되기 시작하면 일반고는 이제 그때 발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7, 8, 9, 10, 11, 12, 6개월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시험 기간 빼면 딱 이제 20주가 나와요. 1월 달이 됐었을 때는 자사고 가는 친구들은 거기 프리반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또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2월 달에는 그 학교 프리반으로 들어가시고 1월 달은 딱 부족한 거 집중적으로 메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12월까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끝내고 가야 되는 거 하나는 첫 번째,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저는 독해부터 해가지고 8주 동안 여기 완성을 하고 읽히는 것을 기반으로 놔가지고 문법으로 서술형 연습과 어색한 걸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요 방식이 어법이 아닌 저기가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법은 지금 여기 시즌2 시즌3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제가 남자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수요일 날 수업이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숙제를 언제 하나요? 수요일이죠. 그럼요. 저희 아들도 수요일 날 수업은 수요일 날 수업을 숙제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참, 저희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줬었을 때 월요일 숙제, 화요일 숙제 다 나눠줘요. 그런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 그리고 원장님과 같이 앱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제 매번 하루에 한 번씩 저렇게 숙제가 가요. 저희는 지문을 줄 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양이 많아서 공부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몰아가지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찍는 것보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씩만 제대로 하는 게 8주만 쌓이면요, 어머니 정말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지문을 하나만 줍니다. 하루에 하나만 하면 돼. 그리고 여기 주당 핵심어만 찾아가지고 주면 돼. 자, 이거를 너희가 혼자 해와. 아유, 그런 거 안 되고요. 저희가 앱으로 보내주면 저희 지문에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 친구들이 한 번씩 갖다가 집어넣어서 틀리면 지금 저 틀리는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 가고 어머님들한테도 가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가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틀린 거를 남아가지고 저희 조교 선생님들하고 이 부분이 뭐가 안 됐다라고를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때 끝나고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자, 또 그리고 뭐 이제 끝나면 어머님들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수를 했었고, 자, 무엇보다 이제 정말 많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저를 선택하시면 어머님들께서 이번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번에 설명회를 하면서 계속 했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두 친구가 있는데 이제는 기말고사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그 결과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사실 저는 고등학교 내신을 되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수업을 쭉 끌고 가기에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수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수업 2개를 버리고서는 저는 지금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보고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경기고 친구예요. 제가 작년에 지금 프리반 개강했었을 때 1월 달에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친구예요. 그냥 안 한 친구가 아니고 놀라우리만큼 안 한 친구예요. 정말 몰라요. 어머님들이 뭘 생각하시든 그것보다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머니가 그 친구를 데리고 미국을 2주일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2주간의 여행이 이 친구한테 너무 큰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드디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하고 싶다. 영어를 해가지고 나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기반이 없고 단어를 외워본 적도 없는 친구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방법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정말 1월달, 2월달에 정말 열심히 단어를 외웠고 정말 열심히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이 친구는 문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장을 딱 읽으면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 있죠. 단어가. 걔가 주어예요.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동사예요. 즉, 이 친구는 똑같은 문장을 10번 읽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다 달라져요. 해석이. 정말 너무 힘든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 친구 12월, 1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100점 만점에 이 친구 몇 점 맞은지 아세요? 경기고에서? 37점 맞았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왜 안 되냐면 위에 있었던 지문을 다 알면 뭐예요? 어차피 밑에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친구 37점이었어서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 기말고사 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 조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몇 점 나온지 아세요? 뭐 한 80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주 솔직히 49점 맞았어요. 엄청 올랐어요. 어머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정말 하나도 못 읽던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대단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친구 쉬지만 않고 간다라고 하면 2학년 때는 지금 할만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과거 영재고를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학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3월달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85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1학년 모의고사에서 85점은 솔직히 좀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중간고사를 잘 보겠다는 일념 하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몇 점 나온지 아세요? 89점 나왔어요. 89점이라고 했었을 때 89점이면 아니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 내신에서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높다라는 건 진짜 잘 본 게 맞아요, 아이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경기고는 1등급 컷이 90.5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 이번에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아직 컷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지금 94점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일단 그거는 1등급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건 좀 더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두 달로는요, 독해랑 어휘가 안 쌓여요. 그러면 정말 요 한두 달 안에가 쌓이는 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글을 읽을 때까지는 6개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6개월이 딱 7월부터예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넘기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독해를 시작하고 수능이니까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이제 내신이 다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읽어내는 걸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제 이 방학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이제 커리를 짜시고 있었을 때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법 문제 어머님들이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하시든 간에 한번 어법의 비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동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어법은 확 줄었어요. 어법이 아니라 읽어내는 수업이 가장 필요하고 거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법까지 가야 되는 거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원장님과 함께 저는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